쌀한 톨 없는 집구석 주제에 병든 할머니 수이라도 마련하려거든 너희 집 선산을 나한테 넘기라고. 모진 말을 퍼붓고 노파는 비웃듯이 입을 비죽거렸습니다. 옆집으로 사라지는 노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두 남매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매서운 말에도 두 남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매의 곁에서 강아지 강이도 함께 무서운 눈빛으로 노파를 쏘아보았습니다. 휘잉! 찬바람이 불어댔습니다. 산길은 어둑어둑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힘겹게 내딛는 연희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옆에서 타박타박 걷던 현희의 눈꺼풀도 자꾸만 감겨졌습니다. 현희는 꾸벅꾸벅 졸며 비틀거렸습니다. 현아, 잠들면 안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연희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악! 몰려오는 졸음에 휘청거리던 현희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현희의 몸이 크게 흔들리더니 비탈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연희는 동생을 붙잡으려다 함께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대구르르. 흙먼지가 일고 가시던 불이 살을 핥히었습니다. 겨우 멈춰선 곳은 깊은 구덩이 옆이었습니다. 누나. 현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희는 아픈 줄도 모르고 현희부터 살폈습니다. 현아, 어디 봐. 많이 다쳤어? 현희의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연희는 어린 동생을 품에 안고 달랬습니다. 그때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울고 있는 현희의 등 뒤로 쓱 커다란 그림자가 현희를 덮치듯 나타났습니다. 연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쿵, 쿵, 귓가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야? 연희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순간 그림자가 쑥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희는 동생 현희의 작은 몸을 꽉 끌어당겼습니다. 움찔. 연희가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사람이 굴러떨어진 거였구만요. 굵직하고 구수한 목소리였습니다. 연희가 살그머니 눈을 떴습니다. 키가 큰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커다란 지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허허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날 저물었는데 산에서 뭐 하셔요? 위험하구먼요. 청년의 얼굴에는 장난기 섞인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세요? 연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청년은 지게를 고쳐 매며 대답했습니다. 지옥? 지는 저기 건너 마을 사는 복이라고 해요. 이 산에 산삼이 잘 난다길래 돈 좀 벌어볼까 하고 왔슈. 아이고, 애기야. 어디 다친겨? 보기가 성큼 다가서자 놀랐는지 엉엉 현희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게 아닌데. 현희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보기는 덩달아 놀라 눈을 껌뻑거렸습니다. 현아, 괜찮아. 울지 마. 연희가 제 품 안에 꼭 안아든 현희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눈치를 보던 보기가 물었습니다. 저기, 애기야, 혹시 배고프지 않어? 뭐 먹을 거라도 좀 줄까? 현희가 하면서 보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려. 이거 먹어볼 텨. 보기의 손이 급하게 소매 주머니 속으로 쑥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생밤이요. 아주 달콤여. 어느새 손안엔 뽀얀 생밤이 가득했습니다. 현희의 눈동자가 생밤을 향해 반짝였습니다. 이거 생밤, 이 보기 형아가 큰맘 먹고 주는겨. 얼른 먹어봐. 생밤, 그려. 생밤.
이거 먹으면 호랑이도 안 무서워져. 언능. 현이는 보기가 내민 생밤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그만 손가락으로 생밤 하나를 가져가더니 쏙 입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오독오독 깨물자 단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히, 맛있어. 생밤. 현이의 얼굴에 셀쭉 보루물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유, 웃으니께 아주 잘생겼구먼. 현이는 어느새 양볼이 통통해지도록 입안 가득 생밤을 넣고 생글생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이를 안고 있던 연희가 보기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 혹시 그 밤 드시려던 거 아니셨어요? 보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녀유. 지 먹으려던 것은 맞는디요. 견딜만 혀유. 괜찮어요. 그래도 저희 때문에. 연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이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오물오물거리던 입을 멈췄습니다. 자그만 고개를 든 현이가 커다란 덩치의 보기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불쑥 현이가 조망만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아, 이거 먹을래? 방긋 웃는 현이의 손에는 보기가 건네주었던 그 생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진짜 달콤해. 히힛. 동그란 현이의 눈망울에 달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어디까지 가셔요? 이 밤중에 남매 둘이서는 위험해요. 지가 가는 길까지 같이 갈게요. 보기가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현이의 손을 꼭 잡고 보기의 등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의 쾌활한 목소리에 답하듯 어디선가 훈훈한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보기 아재를 따라 연희와 현희 남매는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할머니가 계신 아담한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연희는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현희하고 연희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불길한 예감에 살인문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기익. 낡은 문소리가 정막을 깨웠습니다. 방으로 뛰어들어간 연희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낡은 이불 위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할머니, 왜 이러세요? 할머니. 연희가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현희가 옆에서 할머니의 소매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현희 왔어요. 할머니. 누나, 할머니 왜 그래? 아파? 할머니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어디 먼데 가는 거야? 불안한 눈빛을 한 현희의 물음에 연희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현아. 할머니 어디 안 가. 연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할머니의 차디찬 손을 잡았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보기 아재가 방 안을 살폈습니다. 보기 아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곱불이 깊게 드신 모양이구만요. 보기 아재가 방으로 들어와 할머니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연희 아가씨, 울고만 있으면 안 돼요. 지가 내일부터 산을 뒤져서 약초라도 캐올게요. 연희는 눈물을 훔치며 보기 아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재, 저희를 정말 도와주실 건가요? 보기 아재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지도 갈 데 없는 떠돌이 신세구만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주 뭐 걱정 마세요. 보기 아재는 곧장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를 살폈습니다. 현아, 걱정 말어. 이 보기 형아가 할머니 금방 일어나게 해줄게. 현이가 보기 형아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모 잃은 남매와 병든 할머니, 그리고 낯선 총각의 기묘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초가집에
사람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초가집에는 어떤 기적이 찾아오게 될까요? 찬바람이 문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휘잉 소리를 내며 문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마른 기침을 내뱉었습니다. 쿨럭 쿨럭. 연희는 할머니의 앙상한 등허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슥슥 빗자루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보기 아재가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보기 아재의 입가에서 하얀 입김이 몽글몽글 피어올랐습니다. 아재, 이 추운 날에 벌써 일어나셨어요? 연희가 옷깃을 여미며 물었습니다. 보기 아재는 씩 웃으며 빗자루를 세웠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보기 오주. 보기 아재는 곧장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집더미를 걷어내고 새 볏짚을 촘촘히 올렸습니다. 연희 아가씨, 여기 문틈 좀 보셔요. 바람이 숭숭 들어오네요. 보기 아재는 바풀을 이겨서 창호지를 새로 발라주었습니다. 현이는 신이 나서 보기 아재의 뒤를 졸졸 따랐습니다. 보기 형아, 나도 도와줄래? 현이가 작은 손으로 창호지를 꾹꾹 눌렀습니다. 그려. 우리 현이가 도와주니께 집이 금방 따뜻해지겠네. 보기 아재가 현이의 머리를 쓱쓱 쓰다듬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보기 아재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게 가득 나무를 해왔습니다. 도끼로 장작을 패는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퍽 나무 장작이 양옆으로 기분 좋게 갈라졌습니다. 보기 아재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바싹 마른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차가웠던 방바닥이 서서히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가득 구수한 밥 냄새와 온기가 퍼졌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연희는 부엌에서 따뜻한 미음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솥 안에서 정성이 끓어올랐습니다. 할머니, 기운 차리셔야 해요. 아재가 장작도 많이 해왔어요. 연희는 온기가 차오르는 집안을 바라보며 눈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보기 아재를 떠올리면 든든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났습니다. 보기 아재는 땀을 닦으며 현이에게 또 생밤을 건넸습니다. 이거 형아가 산에서 또 따온겨. 먹고 쑥쑥 커야지. 현이는 오독오독 밤을 씹으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따뜻한 온기도 잠시였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 사람들 다 죽었나? 왜 이리 조용해? 옆집에 사는 노파였습니다.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욕심쟁이 노인네였습니다. 노파는 부산한 발걸음으로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떼꾸정물 흐르는 주머니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옆집 노파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 추운 날에 어쩐 일이세요? 노파는 코방귀를 끼며 방 안을 힐끗거렸습니다. 듣자 하니 내 할멈병이 깊다며 약값은 있고? 노파는 대답도 듣지 않고 마루에 털썩 앉았습니다. 내 너희 남매가 가여워서 하는 소리다. 그 뒷산말이다. 노파가 돈주머니를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짤랑짤랑. 동전 부딪히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렸습니다. 그 돌멩이뿐인 저 산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와. 내가 사주마. 이 돈 받고 너희 할머니 약값이라도 해. 노파는 돈주머니를 턱하고 툇마루에 던졌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산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선산이었습니다. 할머니, 그 산은 저희 집 선산이에요. 그렇게 팔 수는 없어요. 연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파의 눈이 가자미 눈이 되었습니다. 이거 사.
내가 너희 굶어 죽을까봐 선심 쓰는 거 아니냐. 노파는 삿대질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병든 노인네 수이라도 입혀보내야 할 것 아냐. 쯧쯧, 어린 것이 욕심만 많아가지고. 노파의 막말에 연희의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현희는 슬그머니 연희의 치맛자락 뒤에서 연희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때 장작을 정리하던 보기 아재가 다가왔습니다. 보기 아재의 눈빛이 전과 달리 서늘했습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까마귀 같으셔요. 보기 아재가 노파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남의 집 마당에서 웬 소란이셔요? 그리고요. 그런 푼돈에는 마당 한 자락도 못 팔겄어요. 노파는 보기 아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참견이야. 참견이. 저리 비켜. 비키긴 어디로 비켜요. 제가 이 집 일꾼인데요. 보기 아재는 큼지막한 도끼를 바닥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약값은 제가 벌어오면 되니까요. 그 푼돈은 넣어두셔요. 그런 푼돈으로 남의 귀한 선산을 홀라당 먹으려고 하시다가는 배탈 나겄슈. 아참, 할머니 낯짝이 두꺼워서 백가죽도 두껍긴 하겄네요. 노파는 분해서 씩씩거리며 돈주머니를 챙겼습니다. 오냐? 어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곧 길바닥에 나앉을 줄 알아라. 노파가 침을 탁 뱉고 나가자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긴장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재, 저 옆집 할머니 또 올 텐데 어쩌죠? 보기 아재는 연희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셔요. 지가 있잖아요. 다 잘 될 거여요. 저런 못된 할매는 되로 주고 말로 받아봐야 혀요. 노파의 모진 말이 연희와 현희 남매의 가슴에 얼음 덩어리가 되어 박혔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밤, 남매의 방 안에도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노파는 물러날 줄을 몰랐습니다. 흥, 이 고집불통아. 그까짓 돌산 들고 굶어 죽을 셈이냐. 노파가 삿대질을 하며 마당 한복판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희가 노파의 앞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연희의 눈빛이 서리빨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이 산은 돌산이 아니랍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시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이 산은 산신령님이 보살피는 고마운 산이라고요. 연희가 뒷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봄이면 나물이 지천이고 가을이면 밤과 열매가 가득하고 우리 집 목숨줄 같은 선산이에요. 노파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흥,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때 방 안에서 할머니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아, 내 말이 맞다. 절대 팔면 안 된다. 보기 아재가 장작을 내려놓으며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들으셨죠? 주인 어르신이 안 판다시잖아요. 보기 아재는 노파가 내밀었던 돈주머니를 발끝으로 툭 밀었습니다. 이런 푼돈으론 우리 뒷산 흙 한 줌도 못 산다니께요. 어서 돌아가셔요. 현희도 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맞아. 우리 산이야. 나쁜 할머니 저리 가. 노파는 얼굴이 험상궂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너희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노파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살인문을 나갔습니다. 연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보기 아재가 수건을 건네며 다독였습니다. 잘하셨슈. 아가씨 생각이 옳아요. 이 집은 잘 될 집이라니께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의 뿌리인 선산을 지켰다는 생각에 연희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두워지는 산등성이 너머로 하얀 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산 그림자가 마당 깊숙이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현이가 마당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누나, 저기 좀 봐. 현이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털뭉치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강아지다. 강아지. 근데 누나, 강아지가 엄청 쪼꾸매. 히잉. 털은 꾀재재하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을 부르르 떨며 끼잉 조그맣게 소리를 냈습니다. 강아지야, 너도 배고파. 배고프면 안 되는데. 어느새 강아지를 품 안에 꼭 안아든 현이었습니다. 복이 형아가 배고프면 기운 빠진댔는데. 누나, 강아지도 생밥 먹으면 기운 나. 가쁜 숨을 내쉬며 오르내리는 강아지의 가슴을 보며 연희의 눈썹도 축 처졌습니다. 그때 복이 아재가 부엌에서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요 조그만 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대요. 복이 아재가 머리를 쓰다듬자 강아지는 힘겹게 꼬리를 찰박거렸습니다. 그래도 지 살 곳을 찾아왔네요. 현이가 강아지를 더 꼭 끌어안으며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현이가 강아지 친구해 줄 거야. 그래도 되지. 복이는 강아지를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복스럽게 생겼네요. 꼭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줄 복강아지 같아요. 그 말에 현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맞아. 복이 형아 말대로 복강아지야. 이름은 강이라고 지을래. 연희는 현이의 환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래, 현아.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강이라고 부르자. 현이는 미음을 그릇에 담아 강아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강이는 찹찹 소리를 내며 정신없이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강이는 연인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현이는 강이를 품에 안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강이가 헥헥거리며 현이의 손바닥을 핥았습니다. 간지러워, 강아. 아핫. 방 안가득 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힘없이 누워있던 할머니도 그 소리에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안에 강아지 하나 들어왔다고 떠들썩하구나. 우리 새 식구 강이가 복을 물어올 거구만요. 복이 아재는 문 밖에서 가만히를 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겠죠. 행복한 게 뭐 따로 있겠어요. 이런 게 행복이죠.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붕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연희는 현이와 강이를 바라보며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작은 강아지 강이가 가져온 온기는 연인의 가족에게 어떤 기적을 선물하게 될까요? 아침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복이 아재는 할머니의 약을 구하러 고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웅성웅성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복이 아재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여보게 들었나? 원님 나으리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나 봐. 아이고 방 붙은 것 좀 보게. 명약이라는 약은 다 써봐도 소용이 없다니 어째. 복이 아재가 걸음을 멈추고 방을 훑어보았습니다. 원님 나으리의 근심이 서린 방 한 장이 커다랗게 붙어 있었습니다. 복이 아재는 서둘러 약을 지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연희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연희 아가씨, 큰일이구만요. 연희가 놀라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재, 무슨 일인데 이리 숨을 헐떡이셔요? 복이 아재는 땀을 닦으며 장터 소식을 전했습니다. 원님 나으리네 어머니가 병안으로 누우셨다네요. 명의들도 손을 놨대요. 연희의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원님 나으리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 할머니를 보는 것 같네요.
보기 아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근디 사람들 말이 산신령이 점지한 산삼이 아니면 가망이 없다더구만요. 연희는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삼이라니요. 그 귀한 걸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때 현이가 강희를 품에 안고 다가왔습니다. 누나, 산삼이 뭐야? 먹으면 할머니가 안 아픈 거야? 연희가 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아주 귀한 약초란다. 할머니도 원님 나으리네 어머니도 벌떡 일어나게 할 약이지. 보기 아재가 한숨을 내쉬며 장작을 고쳐 맸습니다. 하늘이 도와야 만날 수 있는 게 산삼이라던디 참 안 됐지요. 돌아서는 보기 아재의 등 뒤로 떨어진 낙엽이 찬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할머니의 기침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 뒷산에 그런 산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기 아재는 잘 되겄주라는 말도 잊은 채 걱정스레 방안을 살폈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초가집 마당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뒷산으로 강희가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멍멍. 현이가 강희의 뒤를 쫓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강아, 기다려. 같이 가. 강희는 평소와 다르게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현이를 재촉했습니다. 낙엽이 수북하게 쌓인 가파른 숲길이었습니다. 강희는 깊은 덤불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강아, 거기 안 돼. 얼른 나와. 현이가 강희를 찾아 덤불을 헤치고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강희가 앞발로 흙을 파헤치며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야? 풀인가? 현이의 눈에 붉은 열매가 대롱대롱 매달린 풀이 보였습니다. 현이는 강희가 파놓은 흙 사이로 조심스럽게 손을 넣었습니다. 흙을 파내는 강희의 힘찬 발짓에 맞춰 자그마한 손으로 조심조심 흙을 파내던 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현이는 땅속에서 찾아낸 흙이 묻은 무언가를 소중하게 감싸들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헉헉 현이가 집 마당으로 들어서면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누나, 형아, 헉헉? 이것 좀 봐. 헉, 강희가, 우리 강희가 찾아줬어. 현이의 들뜬 목소리에 연희와 보기 아재가 마당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현이의 두 손에는 사람 모양을 쏙 빼닮은 뿌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기 아재의 눈이 쟁반처럼 커졌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뭐여유? 보기 아재가 흙 묻은 뿌리를 건네받아 살폈습니다. 신봤다? 신봤슈. 연희 아가씨, 이거 산삼이구만요. 신봤다? 보기 아재의 목소리가 산울림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보기의 말에 현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외쳤습니다. 산삼, 신바, 다, 바,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형아. 헤헤헷. 연희는 믿기지 않는 듯 입을 가렸습니다. 아재, 정말인가요? 이게 정말 그 귀한 산삼이라고요? 산삼에서는 은은하고 깊은 흙내음이 풍겨왔습니다. 노란 뿌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듯 했습니다. 보기 아재가 강희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꺼봐요. 제가 뭐라 그랬슈? 이 녀석이 보통 강아지가 아니라니까요. 강희는 기분이 좋은지 꼬리를 살랑거리며 보기 아재의 얼굴을 하찼습니다. 우리 집 복덩이 여유. 진짜 복강아지라니까요. 현이가 강희를 꼭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맞아. 우리 강희는 보기 형아 말대로 진짜 복강아지야. 연희가 기쁘게 웃고 있는 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현이가 할머니 얼른 나으라고 열심히 찾았구나. 착하다.
착해. 우리 현이. 현이는 연희의 울음 섞인 말을 들으면서도 기분이 좋은지 방긋방긋 웃으며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닦아내고 산삼을 부드러운 보자기에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선산은 정말로 고마운 산이었습니다. 마당에 놓인 산삼에서 신비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연희는 산삼을 빤히 바라보며 생각에 빠졌습니다. 누나, 이거 할머니 드리는 거야. 그럼 할머니 금방 일어나시는 거야. 현이가 들뜬 목소리로 연희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보기 아재도 산삼을 정성껏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 귀한 걸 할머님께 다려드리면 당장 기운을 차리실 거구만요. 하지만 연희는 쉽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방 안에서 새근새근 잠든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할머니의 안색은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강희와 현희가 산삼과 함께 캐온 귀한 버섯과 더덕 그리고 칡 덕분이었습니다. 이 산삼을 할머니께 드리면 할머니는 분명 금방 기운을 차리시겠지. 하지만 할머니는 버섯이랑 칡과 더덕만으로도 조금씩 차도를 보이고 계셔. 속으로 생각한 연희가 보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재, 할머니는 이 버섯과 칡, 그리고 더덕만으로도 조금씩 차도를 보이고 계셔요. 보기 아재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이 산삼은 어쩔 작정이에요? 팔아서 곡간이라도 채울까요? 그게 저도 어째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연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하며 산삼을 바라보았습니다. 하긴 산삼을 내다 팔면 집도 더 말끔하게 고치고 곡간을 채울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연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원님 나으리네 어머님은 이 산삼이 아니면 목숨이 위태롭다 하셨지. 원님 나으리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나랑 똑같을 텐데. 생각에 잠긴 연희를 한번 바라보고 고개를 돌려 곡간을 바라보던 보기가 슬며시 말을 얹었습니다. 겨울나려면 이것저것 많이 필요할 거여요. 어르신 약값도 꽤 들거구요. 보기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연희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찬찬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산삼은 원님 나으리께 바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요? 원님 나으리한테요? 그게 무슨 소리래요? 보기 아재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연희는 산삼을 보자기에 소중히 감싸며 말을 이었습니다. 원님 나으리네 어머님은 이 산삼이 아니면 목숨이 위태롭다 하셨잖아요. 연희의 눈동자가 맑게 빛났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다행히 고비를 넘기셨으니 더 급한 분을 살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보기는 슬그머니 곡간 쪽을 바라보며 말을 하려다가 연희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누나, 그럼 할머니는 안 아픈 거야? 연희가 현희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현아. 우리 할머니는 기특한 손자가 가져온 버섯 덕분에 금방 나으실 거야. 연희는 보기를 보며 살며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겨울은 어떻게든 날 수 있을 거예요. 아재가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쵸? 보기 아재가 씩 웃었습니다. 아가씨, 마음씨가 참으로 비단결 같으셔요. 그 마음이 복이 될 거여요. 암만요. 초가집 마당 위로 달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겨울밤은 깊어가고 연희는 쉬이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보기에게는 산삼을 원님 나으리께 바치겠다고 했지만 연희의 마음속은 복닥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인 걸까? 연희는 돌아 누우며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저 산삼이면 겨울을 훨씬 따뜻하게 날 수 있을 텐데. 연희의 마음처럼 연희의 몸을 덮은 이불이 들썩였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신 건 이제 한시름 났지만 쌀도 곧 떨어질 텐데 산삼을 내다 팔면 겨울을 날 수 있는 살림살이가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 연희의 고민이 깊어가듯 겨울밤의 어둠이 깊어갔습니다. 연인의 강아지가 산삼을 캤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옆집 노파는 그 소식을 듣고 입을 쩍 벌렸습니다. 뭐라고? 산삼? 그 똥개 녀석이 산삼을 찾아냈다고. 노파는 배가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노파는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습니다. 산신령이 보살피는 산이라더니 나도 하나만 찾으면 팔자가 필 텐데. 노파는 연인의 선산을 바라보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어서 저 산을 내 걸로 만들어야겠어. 그 전에 우선 산삼 좀 찾아보자고. 산삼을 캐겠다는 욕심에 노파는 무작정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속을 헤매고 또 헤매도 버섯 하나, 칡 한 뿌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산길만 헤매다가 빈손으로 내려온 노파는 선산을 향해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옆집 거렁뱅이들은 잘만 찾는 산삼이 왜 내 눈엔 안 보이는 거야? 아니, 그리고 왜 자꾸 길을 헤매는 거야? 돌에 걸려 자빠질 뻔하질 않나? 노파는 아까 숲속에서 느꼈던 그 섬뜩한 기운에 몸을 으스스 떨었습니다. 먼 놈의 산이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아. 에잇, 망할 놈의 산. 하고 침을 카악 뱉었지요. 터덜터덜 산을 내려와 연인의 집 앞을 지나던 노파의 눈이 다시 번득였습니다. 그 산삼을 내가 캤어야 했는데 내다 팔면 그게 돈이 얼마야. 기웃기웃 연인의 마당을 들여다보니 웬일인지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콜록콜록 몸져 누운 할머니의 기침 소리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뭐야, 왜 아무도 없어? 맨날 할머니 지키느라 집구석에 붙어 있더니만. 노파의 마음에 숨겼던 시커먼 속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 귀하다는 산삼 구경이나 해보자. 노파는 연인의 집 살인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산삼이 꼭 저것들 것이라는 법도 없잖아. 암 가진 사람이 임자지. 살금살금 도둑고양이처럼 마당으로 들어선 노파. 부엌을 뒤지려다 아니야. 그 귀한 것을 이런 데다 두진 않았을 거야. 발길을 돌려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노파의 눈길은 연인의 집을 한번 쓱 훑다가 곧 연희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래, 옳거니. 저기가 연희 고것방이렸다. 조심조심. 연희의 방 앞에 다다간 노파의 손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기익. 낡은 문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파는 연희의 방 안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냐? 내 산삼아. 이제 넌 내 산삼이야. 그럼 먼저 내다 팔면 누가 알 거야. 흐흐흐. 그때 마당에는 연인의 가족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현아, 강이랑 노는 것도 좋지만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누나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연희가 현이를 바라보며 말하자 옆에서 보기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려. 누나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아침 먹고 나가서 점심때가 지나도록 안 돌아오면 어쩌자는 거요. 이번엔 현이가 너무 혔어. 현이는 살짝 움츠러든 목소리로 누나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웅, 알았어. 누나, 이제 멀리 안 갈게.
그러니까 화내지 마. 누나. 잔뜩 기가 죽은 현이의 모습에 연희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그래, 현이 그럼. 누나랑 약속하는 거야. 앞으로 멀리 가지 않고 꼭 집 앞에서만 놀기. 알았지. 현이가 금방 헬쭉 웃으며 답한다. 웅웅. 알았어. 꼭. 집 앞에서만 놀기. 헤헷. 강의를 한 번 더 꽉 끌어안으며 집 안으로 들어서던 현이. 누나.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 할머니인가? 강아지 강희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강희는 연희의 방으로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강희가 으르렁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르, 으르르르. 강희는 갑자기 휙 튀어나갔습니다. 연희의 방 앞에서 왕왕, 왕. 강희가 마구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산삼을 찾아낸 노파는 깜짝 놀라 가슴팍에 산삼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니, 저것들은 왜 하필 지금 나타나는 거야? 강아지 짖는 소리에 손을 바들바들 떨던 노파는 그래,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황급히 산삼을 소매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벌컥 방문을 열고 나서면서 호통을 쳐댔습니다.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사람 기다리게 해놓고. 연희는 멍하니 노파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거긴 왜? 노파는 연희의 물음에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산 팔 거냐고 물으러 왔다가 아무도 없길래 기다린 거잖아. 에잉, 그놈의 선산. 노파는 벌개진 얼굴로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횡설수설했습니다. 누가 붙잡기라도 할까봐 급하게 마당을 가로질러 달아나려 했습니다. 젠 발걸음으로 지나가는 노파의 소매 사이로 삐죽이 튀어나온 산삼이 보였습니다. 저거 하고 현이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강희가 잽싸게 달려가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강희는 왕 하고 산삼을 물어 낚아챘습니다. 이 똥개가 왜 이래? 옆집 노파가 소리치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산삼을 물고 현이와 연희의 곁으로 가서 꼬리를 흔드는 강희였습니다. 강희가 물고 온 산삼을 살펴보던 연희는 가만히 옆집 노파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산삼 우리 거예요. 옆집 노파는 화들짝 놀라더니 무슨 소리야? 이건 내가 오늘 산에서 캔 산삼이야. 내 거라고. 이리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연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 거니까 이리 내놔. 노파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퍼져나갔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왜 이리 소란스러운 거야? 어디서 이렇게 고함을 질러? 연인의 집이잖아. 아니, 저 할매는 왜 또 저래? 쯧쯧. 왜 저렇게 저 어린 것들을 못 괴롭혀서 안달이래. 연인의 집 마당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며 옆집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건 내 산삼이라니까. 니들 거라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산삼에 니들 거라고 이름표라도 달아놨어? 노파가 기세등등하게 외치자 연희가 조용히 산삼을 내밀었습니다. 네, 할머니. 우리 집 산삼이라는 이름표 여기 달려있네요. 산삼 머리 부분에는 지프로 정교하게 꼬인 매듭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건 보기 아재가 메어둔 거예요. 보기 아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짚을 꼬는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요. 이웃 사람들이 산삼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맞아. 보기 총각 매듭은 우리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 진짜로 보기가 꼬아 만든 게 맞구먼. 저 욕심쟁이 할매가 이젠 남의 물건까지 손을 대내 그려.
이웃 사람들이 눈을 흘기며 노파를 쏘아보았습니다. 노파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렇게 귀한 거면 잘 뒀어야지. 난 잘못 없어. 노파는 끝까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제 집으로 도망치듯 뛰어들어간 노파는 방문을 쾅 닫고는 숨어버렸습니다. 영락없이 남의 물건 훔치려다 들킨 도둑놈의 꼬락선이구만. 그러게 말야. 저 꼬락선이 좀 보라지. 조용히 섰던 흰 수염 할아버지가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못된 신부가 제 발등을 찍을 날이 올게야. 보기 아재도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무슨 벌을 받으려고 저러는지 몰라요. 마을 우물가는 노파의 산삼 도둑질 이야기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노파는 물 한 동이ตื้어갔다가 따가운 눈초리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연희는 산삼을 싸둔 보자기를 조심스레 열어보고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 산삼은 내 것이 아니야. 옆집 할머니가 산삼을 훔치러 온 것도 어쩌면 산신령님의 경고일지 몰라. 헛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좋을 일에 쓰라는 뜻이겠지. 연희는 홀가분한 웃음을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산삼을 소중히 가슴에 안고 관아로 향하는 연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연희의 곁에는 현희와 복이 그리고 현희의 둘도 없는 친구인 강아지 강희가 함께였습니다. 따스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찬 기운이 감도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어귀가 평소보다 훨씬 일찍부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둥둥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깃발을 앞세운 원님의 행차가 연인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원님 나으리가 웬일이시래. 우물가에 모였던 안악들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눈이 커다래진 채 행차를 따라갔습니다. 아가씨 얼른 나와봐요. 원님 나으리 행차여요. 복이 아재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며 외쳤습니다. 연희와 현희도 서둘러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연인의 초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진짜로 원님 나으리네. 원님 나으리가 연인의 집에 오셨어. 가마에서 내린 원님은 초가집 팻마루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님, 제 절을 받아주십시오. 할머님과 이 집안 사람들은 저와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신 은인이십니다. 원님은 할머니의 메마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자주 관아에 오셔서 어머니와 맛있는 것도 드시고 말동무도 되어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원님 나으리가 큰 절을 올렸어. 아니, 연인의 가족이 원님 나으리의 은인이라잖아. 원님은 연희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가져다 준 산삼 덕분에 우리 어머니께서 기적처럼 눈을 뜨셨구나. 정말 고맙구나. 원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님은 뒤따라온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비단 꾸러미와 쌀가마니 몸에 좋은 귀한 약재들이 곡간과 마당 가득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이것은 내 작은 정성이니 거절하지 말고 받거라. 그리고 여기 관아의 용한 의원도 함께 데려왔느니라. 연희는 목이 메었습니다. 나으리, 저희 할머니를 살펴주시는 건가요? 의원이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의 맥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와 현희는 숨을 꾹 참았습니다. 꼴깍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마당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의원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게. 그동안 잘 보살핀 덕에 고비는 이미 넘기셨구먼. 여기 가져온 약재를 다려드리면 며칠 내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실게야. 누나, 누나, 할머니 이제 안 아프대. 할머니 이제 먼데 안 가실 거야. 그치, 그치. 현이가 폴짝폴짝 뛰며 강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강희도 기분이 좋은지 꼬리를 휘저으며 멍멍 하고 기분 좋게 지저댔습니다. 연희는 현희를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원님은 연희와 현희 그리고 보기를 향해 미소를 지으시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연희와 현희 그리고 보기도 이제 내 아들딸이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아버지라 생각하고 나를 찾아오너라. 원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연희네가 진짜 복을 받았구먼. 저 집 강아지가 진짜 복덩이여. 원님 나으리가 뒷배가 되셨네 그려. 아무도 저 집을 무시하진 못하겠구만. 에헤이, 무시라니. 앞으로 연희네한테 더 잘 보여야지. 뭔 말이야. 담장 너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옆집 노파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 집 선산 뺏긴 다 글렀네 글렀어. 잘못하다가 내가 먼저 죽겠어. 선산을 헐값에 가로채려던 노파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이를 어째. 원님 나으리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라고. 연희가 내가 산삼 들고 나오려던 걸 말하면 어째. 아이고, 아이고 이걸 어째. 노파는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옆집에서는 화병이 난 노파가 혼자서 끙끙 앓는 소리만이 퍼져갔습니다. 연인의 마당에는 향긋한 약초 냄새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원님이 보내주신 귀한 약재를 연희가 정성껏 다려 올리자 할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연희야 현아, 보가. 애썼다, 애썼어. 할머니가 손주들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강희도 꼬리를 흔들며 재롱을 피웠습니다. 그날 오후 연인의 집 마당에는 구수한 고기 삶는 냄새가 살랑살랑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보기 아재는 꺼봐요. 착하게 살면 잘 될 거라 안 했슈. 라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갔습니다. 뒷산의 나무들도 바람에 흔들리며 사아아 소리를 냈습니다. 어느덧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엌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떡국 내음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담장을 넘었습니다. 고소한 전 냄새에 강희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연희는 정갈하게 차린 차례상 앞에서 옷깃을 여미며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현아, 아재, 어서 오셔요. 상 차렸어요. 원님이 보내준 선물 덕분에 차례상은 어느 때보다 풍성했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떠난 아들과 며느리 생각에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뭐가 급해 그리 빨리 갔어. 저 어린 것들 남겨두고. 연희도 부모님의 위패를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현이 잘 보살피고 할머니 잘 모실게요. 굽어 살펴주세요. 그때 고사리 같은 손을 모은 현이가 차례상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현이는 조그만 몸으로 제법 그럴싸하게 정성껏 큰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현이에요. 현이의 맑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이는 눈을 감고 입술을 달싹거리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그래도 나, 이제, 안 울어요. 현이가 곁에 있던 강희를 품에 꼭 끌어안고
씩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복이 형아랑 강이랑 누나랑 할머니랑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요. 현이는 하늘을 보는 듯 고개를 들고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안 보여도 내 마음속에 항상 같이 있는 거 다 알아요. 히힛. 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에 할머니도 연희도 보기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가 그랬어요. 현이는 이제 할머니랑 연희 누나랑 복이 형아랑 강이랑 행복하게 살거랬어요. 또 할머니도 이제 현이랑 오래오래 같이 있을 거래요. 그래, 우리 현이.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자. 할미랑 오래오래 같이 있자. 우리 현이. 할머니는 현이를 꼭 껴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현이를 꼭 안아주는 할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연희가 현이의 자그마한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강희도 뭘 알기라도 하는 듯 꼬리를 팔랑거리며 현이 곁을 맴돌았습니다. 복이 아재는 든든한 기둥처럼 두 남매의 뒤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 현이가 다 컸네요. 이제 이 집안 대들 보여요. 햇살이 초가집 마당으로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마당 한 구석 양지 바른 곳에 커다란 멍석 하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멍석 위에는 강희가 햇살을 듬뿍 받으며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희는 꿈이라도 꾸는지 짧은 다리를 붕붕 휘젓기도 하고 피웅피웅 잠꼬대를 하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이가 살금살금 다가가 강희 곁에 털썩 누웠습니다. 강아, 너도 배부르지? 나도 배부르다. 우리 이제 맨날 같이 있자. 현이가 강희의 복슬복슬한 배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강희는 감았던 눈을 개슴츠레 뜨고는 혓바닥으로 현이의 볼을 핥아주었습니다. 아하하, 멍멍. 현이와 강희가 뒹굴며 노는 소리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현이와 강희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연희도 할머니도 복이 아재도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어느새 산자락에는 초록빛 잎사귀와 노랗고 빨간 꽃망울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어요? 나무님들도 혹시 연희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누군가에게 선행을 나누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작은 선행이 소중한 복으로 돌아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우리 강희처럼 집안에 복을 불러온 기특한 반려동물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 제가 만든 이 이야기를 어느 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을 듣고 저도 힘을 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우리 나무님들의 마음속에도 가득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